안녕하세요. 비덴트가 윗골이 달리고 음봉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이렇게 고점 찍고 폭포수를 흘러내릴 때는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1분 봉사 마이너스 3%나 빠졌습니다. 하락폭이 큰 만큼 등락률도 크고 눌림 매수로 먹을 자리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곧장 매수하면 물리기 쉽상입니다. 눌림 매수의 핵심은 타점의 디테일에 있습니다. 최저점을 잡는 게 목표죠. 눌리고 나서 양봉으로 반등하려고 한다? 절대 따라붙으면 안됩니다. 눌림 매수는 음봉에 매수하는 겁니다. 최저점에 매수하는 게 눌림 매수지, 양봉으로 반등한다고 위에서 따라붙는 게 눌림 매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특성상 불안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반등하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인하고 매수하는 건 늦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측하고 매수해야지 확인하고 매수하면 수익 기회를 놓친 겁니다. 양봉이 윗골이 달리고 음봉 전환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등한다고 양봉에 매수한 투자자가 있다면 전부 물린 겁니다. 경험상 폭포수가 나오고 곧장 매수하기보다는 몇 분 기다렸다가 매수하면 최저점을 잡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전고점 윗골이 22,200원을 지지와 저항으로 잡고 매수 타점을 한호가 위 22,250원으로 미리 매수 주문 걸어 놓습니다. 미리 지지받을 자리를 예측하고 걸어 놓아야 남들보다 빨리 체결받을 수 있습니다. 속가창을 보면 3만주가 걸려있는 23,350원이 과연 깨질까 의문이 들겠지만 결국 깨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윗골이 22,200원이 저항선 역할을 하는 확실한 지지와 저항이었다는 사실이죠. 11월 17일은 장이 안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부터 느낌이 안 좋았죠. 이런 날에는 빠르게 매매를 종료해야 합니다. 몇 번 매매를 하다 보면 종목들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확실한 주도주도 없죠. 종목들의 힘이 없다 싶을 때면 지수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10중 8구 하락하고 있는 시장 지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하다가 종목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지수를 확인해 보고 꺾이고 있는 지수를 확인했다면 그날은 매매를 접으면 됩니다. 항상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과 달리 내가 매매하고 싶지 않다면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잘 활용하면 기관 투자자들보다 더 유리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지수를 확인하는 건 매매를 하다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때 하면 됩니다. 평소에도 시시각각 지수를 확인하다 보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지수가 조금 꺾이는 것 같으면 오늘은 시장의 약세인가 보다 선입견이 생겨서 매매를 소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평소에 지수를 확인하다 보면 오히려 매매에 방해가 됩니다. 지수 흐름에 너무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지수를 안 보는 게 낫습니다. 매매에 집중하는 겁니다. 매매에 집중하는데 수익을 내기 힘들다면 그때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때 지수가 폭포수로 하락하고 있다면 그때 HTS를 끄면 되는 겁니다. 만약 지수를 너무 비중 있게 많이 보면 어제 크래프톤 같은 강한 종목은 매매하지 못합니다. 맨날 매매를 쉬어야 하죠.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항상 강한 종목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수가 하락한다고 소극적으로 매매하지 못하면 강한 종목은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강한 종목을 매매하는 데 집중하면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 강한 종목에서도 수익을 보기 힘들게 된다면 그때 오늘은 날이 아니구나 느끼고 HTS를 끄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지수 상관없이 그냥 나의 매매에 집중하면 됩니다. 강한 종목에서 놀면 수익 기회는 지수와 상관없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종목에서도 수익을 보기 버거웠다면 지수를 곧장 확인해보고 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걸 확인하는 즉시 HTS를 끄고 매매를 종료하면 깔끔합니다. 지수가 안 좋아서 그런지 눌린 타점은 22,200원이 아니라 더 낮은 20,050원에 잡았습니다. 호가가 더 밀린다면 더 아래에서 잡으면 됩니다. 굳이 처음 생각했던 그 가격에서 잡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잘하는 일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사람은 모든 걸 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 하나로 나머지를 보완하면 됩니다. 내가 회사를 운영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내는 일까지 내가 전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돈만 잘 벌면 됩니다. 세금을 내는 건 세무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내가 잘하는 일로 내가 못하는 일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금을 내려고 세금 공부를 하다가 본업을 못해서 수입이 줄어들면 이도저도 안 됩니다. 전부 내가 하기보다는 본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많이 번 다음 세무사에게 내가 번 돈의 일부를 지불하면서 나의 세금 업무를 위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쓰는 돈이 아깝다고 내가 직접 공부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택과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모든 걸 잘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느 수준의 레벨까지 올라가려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무한하다면 내가 모든 걸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시간과 노력은 유한한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긴 소득으로 나머지를 커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효율이죠. 지지와 저항은 26,600원입니다. 그 아래 호가 25,550원에 매도 주문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25,000원에 약 2만주 큰 물량이 걸려 있습니다. 계산상 25,550원까지는 도달해야 하는데 어떻게 저 큰 물량을 뚫어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지부진한 거래량으로는 도저히 뚫어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대로라면 25,000원까지 터치하고 다시 내려갈 것 같았는데요. 차트 호가창을 많이 보다 보면 조용하다가도 가야 할 자리에서는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선 앞까지 누군가 매수해서 올려야 하는데 아무도 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죠. 눈치 빠른 고수들은 저항선에서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를 띄우면서 물량을 잡아먹고 지지와 저항까지 도달했습니다. 신비로운 주식시장입니다. 결국 원하는 가격까지 어떻게든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비덴트의 차트는 반등해야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반등시키는구나 알게 되었죠. 뉴스 기사 나오고 저항선까지 반등 완료시키는 모습입니다. 11월 18일 당일 비덴트는 상한가를 가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주도주였습니다. 10시 42분 이 시점에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힌트 중 하나는 바로 거래량에 있습니다. 167%는 전일 거래량 대비 167%라는 의미입니다. 전일 거래량보다 당일 거래량이 167%나 더 많이 터졌다는 의미죠. 비덴트는 10시 42분밖에 안 되었는데 전날보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평소보다 확실히 많이 터진 것이죠. 오전장에만 167%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하루 종일 거래량이 터진다고 본다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꾸준히 거래량이 터진다면 등락도 생길 것이고 아래 등락보다 위 등락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려면 신규 매수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금액으로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이 많아야 하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건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더 우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하고 있다는 건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우위에 있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거래량이 터진다?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합니다. 주도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